인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형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은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9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 분도 추진에 김포시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히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데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이건 정책도 아닙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비판에도 김포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죠. 이날 나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서울과는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 남도나 북도의 어떤 경기도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아마 조만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메가시티 서울 논쟁, 이제는 김포시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공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인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 기후일보 한동식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김포시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론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영되면서 연일 메가시티 서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교수님,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보실까요? 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의 시작 방아쇠는 김병수 김포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경기 분도론. 이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 북도 지역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김포시는 경기 북도가 아니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추석 명절 전후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한 홍철호 전 의원이 현수막을 통해서 처음 표면화를 했고요. 이후 김병수 시장이 서울시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편입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김 시장이 직접 논의 상대로 서울시 70 비전 전략실과 정무부시장을 대화 파트너라면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접촉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후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교통 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진행한다면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수 김포시장도 응수를 했죠. 유정복 시장과 김병수 시장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걸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데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혼란만 초래하다가 국민 불신만 정치 불신만 야기시키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북부특별자치도가 준비가 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서울 추진 문제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한동식 부장님, 유정복 시장의 입장 발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발언 내용 상당히 좀 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국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당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유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하던 평소와 상당히 달리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일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작정하고 이 소신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센 발언이었다. 네, 정리를 해보는데 유정복 시장의 발언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여당의 정책을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정치쇼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 김포 시민 100여 명이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오늘 이렇게 항의 시위를 오게 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점을 김포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그 반대 그 의견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시고 김포군 검담면을 인천시로 편입시킨 것은 당시 유정복 김포군수였다. 검단을 인천에 넘겨버린 것은 맞고 김포 시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쇼인가?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지역 사회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센데 두 분은 메가 서울시티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동 교수님 입장 들어볼까요? 저도 한동식 부국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지적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 강한 어조로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총선용 카드에 불과하다. 김포시의 일방적인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총선을 불과 5개월 정도 앞두고 급조된 유 시장 말대로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문턱부터 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내지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주민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 현재 21대 국회 여소야대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 독자적으로 법안을 관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다가오는 표심을 노리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자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심을 얻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동식 국장님은 실현 가능성, 서울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선 5개월 앞두고 나온 얘기인데 그야말로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언. 유정복 시장도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아니면 말고식 유 시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0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길이 있는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요. 여소야대 그것도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시간이 길고 짧고 그리고 복잡하고 간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현재 상황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물러났더라고요. 한 6년 뭐 이렇게 바라보고 추진하겠다. 근데 6년 바라보니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 추진하는 뒷배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을 염두에 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한동식 부장 역시 실현 가능성이 아예 0이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김포시장의 추진 의지는 명확한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속도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편입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 연구반과 동일 생활권 TF를 구성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두 시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국장님 이날 두 분이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신 대로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놓고 유정복 시장이 정치쇼라고 한 그날 만났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김포시장은 서울시 편입 이거 좀 어떻게 좀 표현을 이리 표현이 맞는지 좀 애원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연구반 구성과 그리고 하남시 그리고 구리시, 일산 등 주변 도시의 편입에 대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연말이나 내년쯤 나올 공동 연구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여론 수렴 절차 거치겠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을 좀 보면요. 총선 이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총선용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피하면서 실리를 찾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오 시장, 이 김포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판은 키우고 시간은 벌면서 이번 이슈를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심산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 당의 상황에서 볼 때, 당이 요즘 보면은 이 어떠한 전략 정책들을 내놓더라도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의 입장에서 볼 땐 오 시장 상당히 좀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잠룡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두 분 다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만약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로 추진된다면 이제 6년도 얘기하셨고 10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에 인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서구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화, 계양 북부 지역의 탈인천, 서울 편입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 편입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검단, 강화 등의 입지가 흔들리고 인천 인구 전체의 10% 이상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직접적이고 큰 이슈, 아무래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사용 종료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년째 공회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자 간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합의가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사 매립장이 있는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그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고요. 물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사 매립장 연장 문제, 인천시에 승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맛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인천 고등법원 유치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천의 수건 사업이죠. 사실 매립지 빨리 종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도 어려질 수 있다. 또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역시 어려울 것 같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식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에서 이 강화라든가 우리 검단 쪽 예전부터 이 선거 때만 되면 서울 편입이라든가 경기도 편입 이런 주장이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쭉 보면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인천 시민들은 사실 이 김포시가 서울로 가든 아니면 부산으로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과 붙어 있다는 점에서 김포시가 인천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편입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은 몇 개 있습니다. 서울의 소각장을 비롯한 기피 시설들이 김포로 집중될 경우에 맞닿아 있는 인천 시민들의 피해가 이제 우려되고 있고요. 또 인천시가 추진해왔던 서울 고등법원 유치라든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약간 차질이 빚지 않을까. 그 정도의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같고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유의미한 영향도 없다. 이게 좀 인천 시민들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장님 역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 문제를 포함해서 일부 이제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 서울 인근 지자체들도 우리도 포함해달라라는 담론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도영 교수님, 각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김포의 서울 편입론의 여파,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과 경계를 접한 경기 지자체 모두 12곳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죠. 조경태 의원이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까지 최소한 5군데는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 직접 언급한 지역만 해도 지금 6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관련 각종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당 소속의 단체장, 지방의원, 당협위원장이 서울 편입을 거론한 것까지 합치면은 양주시를 제외한 11곳이 서울시 편입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지자체는 모두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국민의힘 소속이죠. 백경현 구리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요. 이현재 하남시장은 서울 시민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겠다. 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은 우려 반, 기대 반이라면서 서울 편입에 신중한 입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 광명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인데요. 이들은 서울 편입 논의를 정면으로 방박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여당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메가시티가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얘기가 있었죠.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 추진됐었는데 이걸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엔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와 충북도 단체장이 만나서 메가시티 충청시대 이걸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쟁이 계속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부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어떤 절박함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총선용이라는 의견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조차 총선 전략 카드라는 얘기가 공공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마당에 이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략 카드를 꺼내는 이 패를 너무 일찍 꺼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 필요감도 커질 거고요.
이젠 좀 식상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요. 당사자인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당사자인 김포시민 역시 이 찬성은 36%에 불과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그리고 이를 당로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이 코미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유종복 시장이 밝혔듯 이제 그만 정치쇼 거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싶고요.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개그 콘서트, 개그는 정치가 담당할 몫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개그 콘서트를 차라리 보시기 낫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 전략 카드에 그친다.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도현 교수님은 이 메가시티 논쟁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꺼내든 서울 편입론, 서울 메가시티 논쟁은 경기 각 지역으로 파급이 되면서 한동안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성, 전염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또 독일과 일본의 광역연합처럼 서울도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울경, 충청권처럼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면 몰라도 이미 과밀, 비대해져 있는 서울을 더욱 확장, 팽창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현 가능성도 일단 희박합니다. 오히려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는 서울 편입보다는 하루빨리 5호선을 연장해서 열악한 광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표심을 공략하는 정치쇼, 메가시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정석, 모범 답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울경과 충청권의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면 몰라도 이미 과밀화된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이 표심 공략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발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시에서 시작된 서울 메가시티 논쟁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인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사인재 이슈터치 이도현 교수, 한동식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에 이어 전국의 화두가 된 메가시티 논쟁,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인재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